미국 CNN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당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 북한군이 이제 거의 전쟁에서 질 것 같고 전투에서 질 것 같으니까 수류탄을 터뜨리면서 저항을 하는 이런 장면도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미국 CNN이 현지 시간 28일에 보도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전투 모습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제공한 영상인데요.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에게 우크라이나 군이 다가가자 잠시 뒤에 커다란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북한군 병사가요,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그 자리에서 터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터뜨린 거예요. 네, 화면에는 안 잡힙니다만. 네, CNN은 이 북한 병사가 최후의 순간에 김정은의 이름을 외쳤다고 보도를 했고요. 북한 병사의 유류품에는 이런 메모도 발견이 됐습니다. 미제와 괴뢰 쓰레기들에게 죽음의 철출을 내릴 날이 머지않았다. 세계여 지켜보아라.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 CNN은 전사했을 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충성 맹세같이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폭을 하면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하면서 김정은을 외쳤답니다. 자, 북한군은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드론이 오면 이렇게 대처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 병사의 유류품 중에 이제 그런 메모가 있는데요. 메모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 드론 공격에 워낙에 취약하다 보니까 방법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드론을 발견하면은 한 명이 미끼가 되고 다른 두 명이 조준 사격을 한다. 그리고 구덩이에 숨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미끼가 된다는 게 누군가의 목숨을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실제로 어떻게 실현이 됐을지 굉장히 조금 실현 가능성도 조금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CNN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굉장히 무거운 방탄복 이거를 벗고 적진에 뛰어들기도 한다.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전투 방식이 굉장히 무모하다.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망자들의 유류품 안에 눈에 띄는 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품 중에 휴대전화가 있는데 여기에 삼성이라는 우리 기업 로고가 써 있답니다. 아니, 삼성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 전사자가 이제 갖고 있던 소지품 중에 신분증과 함께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그 휴대전화 위에 삼성의 로고가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투지폰입니다. 아, 저 옛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금 사살된 2명의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나온 내용인데, 하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맞는지와 그다음에 이걸 왜 휴대폰을 소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자,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도 공개가 됩니다. 러시아 작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이런 말이 써 있답니다. 스토이, 이렇게 한글로 적었대요. 러시아 말인데. 스토이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손들어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말이라고 합니다. 아, 손들어를 스토이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말이 한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들한테 지급할 문서 아니냐. 거기에 또 이런 말들도 써 있었다고 합니다. 뭐 루끼 웨흐르, 이게 손들어,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크루공, 뒤로 돌아, 이게 다 한글로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무기를 버려 투항하면 살려준다, 옷을 벗어라, 지휘관이 누구인가, 이런 거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말들이 한글로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한글이 적혔다는 거는 북한군을 위한 교재 같은 거였군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도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2024년 12월 31일 날짜로 돼 있는데,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부를 대표해 동무들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동무들이 정말 그립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무들이 그립다라는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북한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 부동산 재벌답습니다. 이런 걸 언급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nd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You see that whenever they're exploding their cannons into the ocean, right? And I explained, I said, you know, instead of doing that, you could have the best hotels in the world right there. 자,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콘도라고 했거든요. 어떤 콘도를 말하는 겁니까? 콘도가 이게 지금 북한의 원산에 있는 명사십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사십리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이 모래사장 절경이 심리나 펼쳐진다고 그래서 명사십리거든요. 예. 원산에 있는 굉장히 지금 절경을 자랑하는 그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리조트가 쭉 해안을 따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이게 지금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공들인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그 개장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콘도나 관광시설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7년 전에 북미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언급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타워 뭐 이런 거 하나 그렇습니다. 지을까? 네, 그러니까 정말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아마도 이 북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이 콘도에 굉장히 관심을 보인 게 아니냐.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런 개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당근으로 유화책으로 제시를 해서 북미 대화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